자, 고개 들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으시고요. 바람이 뭐 강철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불더니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없으니까 춥긴 추워도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자, 그래서 이번 강추위에 다시 내복을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겨울 입기 시작했는데 내년 이제 산수유가 피고 이제 개나리 진달래 필 때쯤 돼야지 이제 이 내복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8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재산세죠. 우리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 오늘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제 들어가는데 재산세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재산세요. 시험 문제는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26회 시험도 전에 세 문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7회 시험도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어떤 성격의 세인지, 그 다음에 재산세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 중에서 특별히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1000평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또 나대지 1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공장 농지 1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상가 토지 1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안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농지하고 뭐 공장 농지하고 상가 토지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유형을 몇 개 유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뭐 아니면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니면 25회 시험 같으면 박스형 문제에서 다음 중 토지형이 같은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26회 시험에서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자, 직접적인 토지형 구분을 묻는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25회 시험처럼 안 나오는데 다만 이 토지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문제가 또 풀리고 특히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과세 대상은 이냐 아니냐 이거를 할 때는 토지는 이 토지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어떤간에 26회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이 토지형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자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은 어떠냐? 27회 시험은 뭐 토지용을 묻는 직접적인 문제가 또 다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재산세에서 다른 부분은 수강생들이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이 토지용 부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때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제가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용 부분을 잘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과 토지용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27회 시험 대회에서. 그 다음에 또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예요. 이 납세의무자 부분은 시험에 재산세 문제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25회 시험 때는 중요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26회 시험은 자 무조건만 빼고 나온다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만 빼고 나온다 그랬는데 어떡하네 또 나왔어요.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는 어떡하네 중요성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납세의무자는 거의 매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납세의무자는 잘 나오는 부분이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자 어떻게 일정되고 재산세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부분은
25회 시험 때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26회 시험 때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역시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은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 어디로 갈지,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죠. 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요 납세 절차 부분도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와도, 이게 안 나올지라도 어떤 때는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거의 매년 납세 절차도 역시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대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골고루 이 주요 내용들을 또 섞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한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의미, 성격, 그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로 보시면 03번 재산세입니다. 자, 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보는데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취득세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 역시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가격인데, 등록면허세에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고,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수 같은 게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 납세의무자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고하는 가액.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가?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죠?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무엇으로 과표를 다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만약에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 취득한 가격 8천만 원 어디다 다 적어놨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그런 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면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자가 왜 나와?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과세권자, 등록면허세는 구도. 그 다음에 또 성격,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같은 것도 대상이 되고, 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도 대상이 된다. 취득세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사실주의 과세. 또 현황 부과하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일단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일단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지자체에. 근데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등기를 못 했어요. 그럴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환불해준다 안 해준다? 제가 밥집에 가서 저 선불제로 이제 한식 뷔페 얘기 드렸어요. 일단 밥값을 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없었어. 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나올 때 돈을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아야 돼? 밥을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묻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니까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다만 명의자가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자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됐는데 자 근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건 안 돌린다 그랬죠? 이제 그거 봐. 또 내가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이거 물어보면 또 틀릴 거라고 했었는데 자 지금 또 틀리고 있습니다.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 없고 등기가 됐다 절차가 정당하게 그럼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없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종가세, 정률세율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종가세, 정률세율. 근데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종량세고 건수 양이니까 과세표준이. 그 다음에 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했죠 여러분들? 했는데 또 언제 뺐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금방 얘기했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과세표준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수수료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만약에 세기에 계산을 했더니 6,000원 미만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라고 했습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비교,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는 세율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구할 때 세율이 차등 비례세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뭐라고요? 비례세율. 과세표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보다 누진세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례세로 구조로 되어 있고 취득세는 세율이 비례세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입니다.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표준세율 자, 지자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요. 근데 취득세 이렇게 가감주할 수 있고 그렇고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재산세 다 그렇습니다. 표준세율. 근데 취득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양한데 다른 거 몰라더라도 처음에 요거는 좀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상 취득의 경우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유상취득. 이런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몇 프로 정도의 취득세 표준세율? 3%, 1,000분의 3%.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세율이 정된다. 이거. 또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시가 편익이 아니라 이때는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 원 아래, 6억 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1%. 6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9억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2%. 9억 초과하면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요건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세율은 요번에는 등록면허세는 세율을 취득세하고 연관해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민법 있으면 배우고 오셔야 되니까 일단 넘어갔고 말소등기, 변경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 정도 된다. 이런 정도는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아까도 얘기하다 좀 샜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과세표준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나 강가상 등의 사유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가액이 변경됐을 때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그 1억 2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 납부하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역시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인이 외국에 수를 두고 있을 때는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취득세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취득세는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네?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도 우리가 내는 취득세에는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취득세에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록세에 있었을 때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자 우리가 뭐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그래서 보존 등기하거나 뭐 매매나 뭐로 뭘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소유권에 관한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에 다만 이 기간 중에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다시요. 취득세 이렇게 원칙 60일 내 증여 포함해서 신고 납부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나중에 기간이 나오는 경우를 배우게 될 건데 원칙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다. 뭐 등록한 후 3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다. 다 틀려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기간 내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가산세가 정됩니다. 취득세 일반 가산세.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무조건 아이고 아니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몇 프로? 20%. 과소신고했다 10%.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 만분의 3률 여기다가 가산하고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한마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로 가산됩니다. 가산세가.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올 때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일반 가산세. 근데 학자들이 일반 가산세와 중가산세라는 것으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법령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이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80% 중과산세. 근데 걸렸다 그러면 80% 중과산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와가지고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이거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부가세, 감면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는 어떤 게 부가세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이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기도 합니다. 감면받았다 어떤 세금을 그랬을 때 지방세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부가세로서는 감면받은 세금의 부가세로서는 이렇게 농어촌특별세가 되게 부과됩니다. 아직은 부가세는 정확히 못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 잘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반면에 한마디도 지금 한 번도 지금 이 복습하는데 입을 안 열고 나 혼자만 복습하게 만들고 말이야. 자, 난 맨날 이거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일인데 여러분들 나 혼자 지금 복습하고 있는 그런 어떨 때는 보면 나 혼자 복습하고 있어. 가만히 수강생들은 가만히 있고 나 혼자만 복습하고 있어.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자, 재산세 아까 자, 부동산 보유 단계수가 되는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되고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를 보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들고 스트레칭을 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예,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자, 허리도 좌로, 예,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바깥에 날씨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예. 자, 몸이 아주 그냥 노곤하고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뭐 일어나기 싫죠? 오늘 같은 날은? 예. 자, 그런 때입니다. 저도 일어나기 싫었어요. 안 오고 싶었는데 그냥. 농담이고. 자, 여러분 봅니다. 280페이지. 자, 제3장 재산세를 봅니다.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01번 개요입니다. 줄글 필요 없고 읽어보면 돼요. 재산세는 과세기준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우리 지방세 관할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고 납세지 관할이 지방세는 물건 소재이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은요, 여러분들 그 281페이지 그 오른쪽 그림을 봅니다. 박스를 보면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고요. 자, 시군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시군 구세입니다. 시군구예요.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입니다.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대장과세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대장과세. 아이 중요한 뭐 줄안 거두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뜻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대장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그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서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장과세. 그 다음에 응익과세.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법령에서 응익과세냐 응능과세냐 자, 돼 있지 않고 시험에서 응익과세하는 조세, 응능과세하는 조세 물어보지 않습니다. 짐작만 하면 돼요. 응익. 여기서 익은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응하랑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조세.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의 상가 건물 뭐 4층짜리 건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하냐? 야, 이런 건물을 여기서 갖고 있으면 이 정도 1년이면 이 정도 아이고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다? 응익과세. 응익과세. 자, 말뜻만 응능과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고? 응능과세. 그냥 말뜻만 자 짐작하면 돼요.
나중에는 뭐 응익과세, 응능과세 이런 얘기 안 해드려요. 자, 기초과정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 자, 인세 설명드렸어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는 원칙 뭐라고요? 물세. 물세니까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경우만 재산세에서 예외적으로 양다리 걸쳐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합산과세, 인세, 합산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합산하여 나오면 틀리죠, 여러분들. 주택분은. 자, 지문에 요번 26개 시험에 어떤 지문도 있었냐? 이런 지문도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세냐 인세냐를 이런 표현으로 봐요. 자, 26개 시험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왜 온지 X인지 말해보세요. 다시 26개 시험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주택별로 각각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분이 A주택도 있고 B주택이 있다. 자, 그 시장군수청장은 세금 계산할 때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 맞습니다.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고 다만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 자 토지의 경우는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를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소유한다. 그러면 소유자별로 상가 토지 같은 거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에?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양다리 걸쳤다. 인세.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4번에 직접세 이런 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 이거는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정도는 건 똑같고요. 동그라미 5번 재산세도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81페이지 02번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군구고 성격 지금 봤습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고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어 합산과세하고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세대상을 보입니다. 어떤 걸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재산세는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에요. 자 보세요. 재산세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상 5가지는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 줄긋지 마세요. 이런 거는 현황 부과하니까 실질과세 현실상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예. 자, 재산세상 5가지 중에서 토지요. 토지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란 측량수료사 및 지정하는 법률. 이제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로 바뀌었죠.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바다를 매립한 척해서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즉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우리 실질과세 현실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언제 변환식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실질과세 현실이라고 이게.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자,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외국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차량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데 이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다. 그러니까 지적법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상의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미등록된 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미등록된 토지예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해, 제외?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요.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에는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토지분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자,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또 상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난이도 높은 지문들을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택은, 자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요. 우리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그 공시가격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시가격은 이 건물과 토지가격을 통합해서 합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그리고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이 개별주택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이고, 이거 평가할 때 주택은 항상 건축물과 주택과 부속 토지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해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평가예요. 가격을. 자,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통합 과세합니다. 그 통합 과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주택 그러면 재산상이 되는 주택은, 자,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자,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부속 토지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래서 주택과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상가는 상가의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상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따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또 따로 평가합니다. 가격을.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입니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개별 과세예요. 그래서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상가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따로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요. 그럼 여러분 차이점 보이세요? 주택은 항상 과세할 때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 그러면 상가는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 과세합니다.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근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요. 그러면 상가와 달리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범위는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1월부터 건축물이 어떤 건지, 건축물의 범위를 여러분들 공법에서 이제 건축물이 어떤 건지 정의를 배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결론을 또 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물론, 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상시, 세대원들이 자, 상시 주거용구 사용하는, 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예, 부속 토지. 자, 근데, 자, 부속 토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별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렸죠?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 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인데 아주 정확히 몰라도 되고, 자, 그런데 사실상산이라는 거, 이런 거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에선 중과세라는데, 별장은 꼭 산간, 해변, 휴양지, 멋진 집이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장이 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별장도 사치성 재산이지만 중과세래요. 그렇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오늘은 어떤 간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부여할 때 부과되느냐? 다시 어떤 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그 중에서 토지. 자, 281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역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이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다만 또 밑줄이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주택 부속 토지는 왜 제외한다고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과세하니까 제외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건축물. 자, 그냥 읽어보시고 자, 주택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양가로 3번 보니까 주택에 의해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 현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록 구조로 된 주거용 건축물 합속 토지를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왜냐? 주택은 주택분산세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합니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볼 거예요. 자, 그리고 1월달 되면 이제 겸용주택이 뭔지 이런 것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에 관해서 나중에 또 어떻게 과세하는지 1월달부터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소위 상가주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거라 자, 이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이에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할지 상가라 보고 자, 상가로 과세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평가해서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세율도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세율이 달라요. 재산세. 자, 만약에 이 겸용주택을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세율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겸용주택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자, 그 판단 기준 같은 것은 다음에 배웁니다. 겸용주택이 뭐냐?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뜻만 알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선박 공기는 뭐냐? 참고예요.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봤습니다. 예? 아, 이거 5가지는 상식처럼 알아야 돼요. 뭐 나중에는 상식처럼 반드시 재산세상이 어떤 거냐 이건 상식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284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원칙적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부터 한번 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여러분들. 네, 날씨가 이제 겨울답게 춥고 눈도 막 폭설도 내리고 막 그렇죠? 네, 막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진정한 겨울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복도 입고 이제 겨울이 됐어요. 제가 내복을 입으면 겨울이고요. 내복을 벗으면 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기간이 긴데 자, 그러니까 꽃은 펴도 남녘 바다에서 남쪽에 사는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저희 동백꽃이 피었어요, 뭐가 피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남녘에서 나중에 이제 2월달 되면 봄 소식을 전해옵니다. 아무리 남녘에서 봄 소식을 전해오더라도 나는 계속 겨울이야. 그래가지고 이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끝나지 않고. 근데 어떡하나 이제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저는 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봄 와 이제. 왜냐면 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좀 그게 그렇지. 막상 시작되면 이제 겨울인가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겨울 동안에 묵묵히 내년 시험 27일 시험은 진짜로 묵묵히 겨울부터 이렇게 묵묵히 여러분들이 한 걸음 이렇게 전진해 가셔야 돼요. 묵묵히.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자, 그 설움을 꾹꾹 삼키면서 매일매일 자, 절치부심 설움을 꾹꾹 삼키면서 매일매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이제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이겼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토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안 읽어봤나 봐. 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뒷얘기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1월 달 정도 돼서
이제 그 누구냐면 이제 그 우리 아깝게 떨어지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고 그럴 때 26개 시험을 치렀던 분들이 올 때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얻어야 할 교훈을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끝난 그 다음 그날 이후의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자, 내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여튼 전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힘내시면서 284페이지 납세무자 봅니다. 원칙적인 납세무자인데, 양가로 1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일반적인 경우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자, 여기 비춥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그죠? 매년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밑줄이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는 자를 납세무자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산세 만약에 이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납기개시일 현재로 바꿔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개시일 현재. 자, 납기개시일 아닙니다.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기개시일 현재면 이때? 아니에요. 언제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뭘 판단한다.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라면 토지대장의 건축축물대장 같은 그 대장상의 소유자다.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물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야 되겠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일단 조금 이따 보고요. 내려와서 02번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위 02에 언급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02로 되어 있는데 01이어야 되는데 이게. 위 02가 아니라 0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02가 아니라 0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공부상 소유자예요. 동그라미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밑줄이었죠. 이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일단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밑줄 짝이야. 그리고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설명드리고 좀 쉽게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기개시일 현재 이름 틀려. 그 다음에 또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누군지 알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자, 이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거래를 합니다. 왜 저기 좀 약간 좀 불안정하게 앉은 것 같아요. 앉은 게 이렇게 구석이 이렇게 걸쳐 앉듯이 조금 이렇게. 왜 저
옆에 저기가 막 밀어내남? 절로 가, 씨, 이러면서, 그러니까 좁게 왜, 좀 붙어 앉아 둘이 다정하게. 왜? 저 이게 자세 때문에, 이게 방향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 그 동생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석에다 밀어놓고서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저 옆에서 이렇게 격가지로 공부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에? 자매 온다고 하더니 그 자매? 둘이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 이런 얘기를 잘못 물어봤다. 누가 언니 동생? 언니고 동생인 것 같은데? 그지? 저희가 동생이고. 언니가 그러니까 괜히 동생한테, 야, 저리 가, 막 이런 것 같아, 지금. 자, 둘이 다정하게 공부하고, 하여튼, 자매고 맞고, 하여튼, 반드시 둘이 합격해야지만, 이게, 한 사람 붙고 한 사람 떨어지면, 자매 간에 서로 이렇게 된다, 등진다고 서로. 그러니까 꼭 둘이 합격하고. 자, 여기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합니다. 근데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약에 잔금을 언제 치렀냐면 이쪽에서 설명드리겠네. 잔금을 예를 들자면 잔금은 2016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비로소 됐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이 파는 사람, 매도인 갑이 내느냐, 매수인 을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26회, 지난 26회 시험에서도 박스형 납세무자에 관한 거, 이거 설명, 옳은 거 골라라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스형 문제에서 납세무자, 요것에 관한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저한테 26회 배웠던 분들이 계시면 제가 요거 기초이론부터 맨날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맨날 설명했던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매도인 갑인지 매수인 을인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여전히 갑입니다. 6월 20일 날 등기됐으니까 6월 1일 이제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집 열쇠 받고서 사실상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매수인 을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2016년도.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자, 과세기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칙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자, 권리 변동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실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따가 살짝 보겠지만,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신고해주게 됐어요, 시장군수한테. 자, 그러면 시장군수가 딱 보니까, 그래, 맞아. 세무공무를 딱 보니까.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다? 매수인 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신고를 했으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과세권자가 알 수가 없어요. 즉, 잔금 언제 치료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냈었느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수인 사실상 소유자이다. O, X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여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세요. 종중재산과 관련해서요. 금방 아까 읽었어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는 종중 거예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재산인지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에 그냥 등재되어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과세권자가 재산세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질은 종중재산이고 종중소임을 신고했어? 그러면 실질에 의해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종중이 납세무자가 돼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부과되니까.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데.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 다시 원칙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과세인 유효 1년제 사실상 소유자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권리변동인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쉬었다가 납세무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